자, 합니다. 39번 약간 어려워. 약간. 이따 표현이 어려운 게 하나 나와서 그런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the big problem with money created by the government.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겠지. 좀 크게 그려볼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돈의 가장 큰 문제는 those who, 이거 뭐만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지. 그래서 정부를 운영하다 런인데,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혹에 직면한다는 거야. To create more money and spend it. 닫으면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것을 쓰고자 하는, 뭐뭐 하고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좀 해석이 부드러울 것 같아서 아예 적어볼게. 근데 내용은 별로 안 어렵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언제나 유혹에 직면한다는 거다.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것을 쓰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한다는 거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어법적으로 보면은 요 create 동사원형, spend 동사원형 이 두 개가 서로 병렬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지. Whether among ancient kings or modern politicians. 여기 이제 whether or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 고대의 왕들 사이에서든 현대 정치인들 사이에서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A이든 B이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자, 참고로 요 whether는 if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어법 하면서 이 얘기를 꽤 많이 했지. if는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든 아니면 현대적인 정치인들이든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발생했어.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발생했어. over the century, 수세기에 걸쳐서. 자, 분사구문. lead to가 초래하다라는 뜻이니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면서. 어디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오는, follow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로부터 나오다. 자,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정부가 돈을 찍어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크게 어렵진 않지. 자,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선호해, 사용하는 걸 선호해. 금, 은,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는 걸 선호해. That is inherently limited in supply as money. as money를 돈으로 혹은 뭐 돈으로서 정도로 해석을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limited in supply면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is limited, 제한되어 있다. 그 공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제한적인 금, 은,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할만하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지. It is a way of depriving governments of the power. 자, 이거 밑줄 한번 쳐볼래? deprive of 이렇게 밑줄 쳐봐. 이 표현은 꼭 알아야 되거든. deprive A of B는 A에게서 B를 박탈시키다 라는 뜻이야. 뺏는다는 뜻이야. A에게서 B를 박탈시킨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건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이다? 정부에게서 힘을 빼앗는 방법이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힘이냐면 expand the money supply to inflationary levels에서 이렇게 괄호를 닫을 건데, 자, 여기 해석이 살짝 잘 해야 되거든. 봐봐. 이게 팽창시킨다, 늘린다는 뜻이잖아. 늘린다. 돈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 화폐의 공급을 인플레이션의 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 힘을 정부한테서 뺏는 방법이다.
됐어? 자,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 그건 정부에게서 힘을 뺏는 방법이다. 뭐가? 그 금, 은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정부한테서 힘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인데 뭐 할 수 있는 힘이야? 돈의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 힘을 정부한테서 뺏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찍어내는 돈의 양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방법을 만든 거냐면 그 금, 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읽은 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뒤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Gold has long been considered ideal for this purpose. 금은 자 여기 동사 완료 수동 금은 오랫동안 이상적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since 왜냐하면 금의 공급은 세상에서 금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증가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해되지? 이거 내용 안 어렵지? 자, 어법 하나만 보자. 여기서 아이디어, 형용사 썼지? 왜 형용사냐면 이게 골드를 꾸며주거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rapidly, 이 부사잖아? increased를 꾸며 동사를 꾸미는 거니까 부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내용을 또 말로 한번 해보면 화폐를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그래서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이라는 재료를 어떤 화폐 가치를 가지는 물질로 인정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말하고 있다. When paper money is convertible into gold whenever the individual chooses to do so. 자, when 뭐 할 때? 화폐가 convertible이라는 단어가 전환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 종이돈이 금으로 바뀔 수 있을 때 뭐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을 할 때마다 자 이건 그림을 좀 그려보자. 종이돈이 금으로 바뀔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바꾼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지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바뀐다면 그 돈은 is said, 언급돼. 뭐라고 언급돼? backed up by gold. 그 백업이라는 단어가 뒷받침을 해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종이돈은 골드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어법 잠깐만 보고 가면은 머니는 언급되는 거지. 자, 수동이지. 그리고 백업 받는 것도 수동이지. 수동이 두 번 연달아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 자, 요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자. 종이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원할 때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돈은 골드에 의해서 백업 받는다고 얘기가 되는 거래. 이거 납득이 돼? 백업이 되는 거. 해석이 뭐라 나오지?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래. 보장되는 거래. 서희야 이거 이해돼? 약간 눈치 보는 표정인데. 자, 봐봐. 이거 내가 그러면 또 설명을 한번 해줄게. 금 귀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종이를 잘라서 자, 돈이야 하고 만들었어. 종이를 잘라서 돈을 만들어. 자, 종이야. 자, 화폐야. 알겠지? 화폐야. 자, 이거를 금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잖아. 이걸 어떻게 금으로 바꿔? 누가 바꿔줘?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지. 그치? 근데 내가 지갑에서 진짜 5만 원짜리를 꺼냈어. 금으로 바꿔줘? 바꿔지지. 실제로 내가 지폐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금으로 바꿀 수 있냐면 바꿔지잖아. 그러니까 이 지폐는 골드한테 백업을 받는 거야. 근데 얘는 골드한테 백업을 못 받는 거야. 이건 쓰레기야.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 얘기야. 종이돈이 금으로 바뀌면 얘는 이거로 백업을 받는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내가 말했던 그 어려운 개념이야. 여기만 잘 이해를 해봐 한번. 이어지는 말도 살짝 어렵긴 한데 여기를 일단 잘 뚫어야 돼. 이해 됐지? 자, 넘어갑니다. 자, 종이돈은
골드에 의해서 백업받는다고 언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misleading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란 뜻이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Only if we imagine that the value of the gold is somehow transferred to the paper money, when in fact the real point is that the gold simply limits the amount of paper money that can be issued. 자, 여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건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관문이거든. 여기만 잘 끼면 끝나. 지문이 끝나. 일단은 디테일 먼저 하고 나서 해석을 해볼게. only if가 뭐냐면 if가 만약 뭐뭐라면이잖아.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세게 말하는 거야. 뭐뭐 해야만이라고 해석해. 조건을 좀 강하게 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omehow는 어떻게든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transfer 이란 단어는 이렇게 이동시킨다, 전달한다, 전가시킨다 정도의 뜻이야. 해석지에는 뭐라 나오냐면 전환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 어쨌든 이동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in fact that 자, 요거는 관계대명사 대시고, 그 다음에 issue 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발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때 찍어낸다라고 약간 이렇게 가볍게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할 땐 발행한다 그러거든. 화폐를 발행한다, 잡지를 발행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걸 영어로 issu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장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직역하고 몇 번 다듬어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이러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뭐 해야만? 우리가 상상을 해야만. 뭐라고 상상을 해야만? 금의 가치가 어떻게든 종이 돈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상상할 때만. 뭐 할 때? 사실 진짜 포인트는 금이 단지 종이돈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때, 발행될 수 있는 종이돈을 다시 발행될 수 있는 종이돈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일 때. 자, 머리를 한번 해볼래? 때로 하면 돼. 차근차근 아마 읽어봤을 건데 그래도 말이 조금 어렵잖아. 이거를 또 나름대로 설명은 한번 해볼게. 근데 설명을 해도 이게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갈지는 모르겠거든. 자,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이 종이를 내가 화폐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게 골드로 바뀔 수는 없어. 이거를 금하고 바꿔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이는 골드에 의해서 백업받지 못하는 종이야. 근데 내가 진짜로 진짜 돈을 들고 와서 자, 이거 금하고 바꿀래? 바꿔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화폐는, 진짜 지폐는 골드에 의해서 백업이 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이 표현은, 요 표현, 방금 전에 말했던 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왜 오해가 생기는 거냐면, 자, 금의 가치가 종이 돈으로 전환될 때, 다시 금의 가치가
종이 돈으로 전환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냐면 금이 무한하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발행될 수 있는 종이 돈의 양이 한정돼 버려.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예를 들어서 종이 돈으로 100만 원을 찍어냈어. 100만 원만큼 종이 돈을 찍어냈어. 근데 이거를 금으로 바꿀 거야. 그럼 한 얼마 될까? 한 2돈 정도 될 거거든. 요즘 시세로. 2돈으로 바꿔줄 거야. 근데 이게 금이 2돈밖에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금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우리는 100만 원 이상의 화폐를 찍어낼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 만약에 금이 3돈이 있잖아? 그럼 화폐를 150만 원 찍어낼 수 있는 거고, 4돈이 존재하면 200만 원까지 찍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돈을 갑자기 1000만 원 찍어내면 2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장이 되겠지만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거든? 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내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얘라는 뜻이야. 세상에는 금이 요만큼이 존재해. 근데 금은 무한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금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봐봐. 발행될 수 있는 돈의 양을 누가 제한해? 금이 제한해. 왜냐하면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찍어내봤자 이거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금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휴지 조각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금만큼에 해당하는 돈만 의미가 있는 돈이 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돈이, 화폐가 골드에 의해서 백업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얘가 얘를 백업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얘를 제한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자, 돈은 골드에 의해서 백업받는다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 근데 이런 표현 약간 오해하는 거야. 오해를 만들어내는 표현이야. 뭐 할 때? 금의 가치가 종이 돈으로 전환된다고 우리가 상상할 때 오해를 만들어. 근데 사실은 있잖아.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골드가 백업하는 게 아니고 골드가 돈을 찍어내는 돈의 양을 리미트하고 있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이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차분하게 읽어보고 이따 피드백 다시 한번 해볼게. 자, 40번 가자. 자, 40번. 자, 40번은 좀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용이 많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라. 자, 갑니다. The study of emotions and decision making is now of considerable importance.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of importance.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of 명사 해서 중요한이란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of 명사 가형용사가 되는 거. 그래서 of importance는 important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이것도 내신에서 생각보다 종종 물어보는 건데 이 두 개가 단어가 다르지?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란 뜻이고 밑에 거는 사려 깊은이란 뜻입니다. 우리 수업할 때 여러 번 썼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말하려는 글인가 봐. 자, 요거를 문장 전환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of importance는 중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important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important로 이렇게 바꿔볼게. of importance를 important로 바꾼 거야. 그리고 considerable이라는 형용사는 importance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난 그걸 형용사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그대로 considerable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될 거야. 부사로 바뀌어야 돼. 왜냐면 형용사를 꾸며야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considerably important, 상당히 중요한.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considerably important 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of various tools.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 afforded, 제공되어지는. 뉴로사이언스면은 신경과학이란 뜻일 것 같아. 신경과학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도구들의 활용을,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stream이란 단어가 흐름 정도로 보통 해석하거든. 여기도 흐름이라고 나와. 이렇게 가보자. 문헌이라고 해석하는 단어가 나왔어. literature. 이거 우리 평소에 문학이라고 많이 해석하거든. 근데 문학, 문헌 둘 다 괜찮아. 그래서 문헌이라고 할 거야. 문헌들에 대한 중요한 흐름은 이그자민 조사합니다. 사람을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how damage to particular parts of the brain known to be responsible for particular 안 읽을게. 요거 그냥 내가 그냥 문장 만들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그려봐봐. 자, 조사합니다.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목적어인데 의주동이야.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자, 문장에 크게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and 목적어거든. 근데 두 번째 목적어가 의주동인데 그 의주동이 흩어져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나눠 볼게. 이렇게. 그리고 해석 갑니다. 자, 여기 같이 봐봐. 칠판 보면서 해보자. 어떻게 데미지가 두뇌의 특정 부분에 대한 데미지가, 근데 그 두뇌의 부분이 뭐라고 알려진 두뇌의 부분이냐면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cognitive function, 인식적 기능이란 뜻이지. 특정한 인식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두뇌의 특정 부분의 데미지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가면 돼. 한 번 더 해볼게. 자, 문헌에서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살펴봅니다. 두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야. 그 다음에 특정한 인식적 기능을 책임지고 있다고 알려진 두뇌의 특정 부분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 데미지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이건 할 수 있어. 너네 이거 어렵지 않거든. 한두 번만 연습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정과 의사결정 사이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학, 뭐 신경과학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뭐 실험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계속 가보자. One example of this research is that 이 연구에 대한 한 가지 예시는 뭐냐면 The work of Antonio Damasio이다. 이 사람들이 연구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했어. 뭐를 발견했냐면 When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 is damaged, this actually reduces the efficacy of decision making. 여기까지.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 두뇌에서의 감정적 파트가 손상되었을 때, 두뇌에서의 감정적 파트가 손상되었을 때, 감정이 손상받았대.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라는 것을 발견했던 이 사람들, 이렇게 가는 거겠지.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 연구의 한 가지 예시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인데 그 다마지오를 꾸밀 거야.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 두뇌에서의 감정적 파트가 손상되었을 때 이것은 사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대. 얘가 손상되면 얘도 손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다마지오라는 사람을 선행사로 잡아서 이렇게 꾸며서 해석을 해도 되고, 꾸며서 해석하는 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지금 나랑 판서 똑같이 안 해도 되거든. 나 이거 지워볼게.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이거 계속적 관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연결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은 버전을 한번 해보자.
이 연구에 대한 한 가지 예시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발견했다. 두뇌에서의 감정적 파트가 손상되었을 때 이것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사실 이게 좀 편하긴 하지. 어쨌든 똑같거든. 근데 중요한 건 대은 안 되지. 계속적 안 되니까. 이거 해석하라고 이따가 안 시킬 테니까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감정이 손상되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출제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여기 어법 문제 낼 것 같아. 임팩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수일치 문제잖아. 주어가 누구더라? 데미지가 주어였지. 그럼 수일치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문장 구조가 엄청 복잡하거든. 그리고 원래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고3을 코앞에 두고 있는 너네들한테 어법 문제를 낸다고 하면서 자 사역동사 뒤에 뭐 써요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제시를 하고 이 문장 구조를 너가 분해를 해서 볼 줄 알아? 자 봤어? 자 그럼 수일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 얘가 지금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법 문제 내기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임팩트에 대해서 꼭 어법 문제 대비해보고, 다음 Good decisions are a product of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를 제품이라고 해줘마. 요거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제품 아닙니다. 결과물입니다. 좋은 결정은 뭐의 결과물이다? 두뇌의 감정적 파트의 결과물이다. 작동하는 in conjunction with the deliberative part. 그래서 이렇게 닫고, 컨정션이란 단어는 결합이란 뜻인데 결합. 여기서 요게 그 밑에 해석 보면은 숙고하는 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 숙고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야. 그래서 숙고하는 파트와의 결합 속에서 작동하는, 숙고하는 파트와 결합하여 작동하는 두뇌의 감정적 파트의 결과물이래. 이거 한번 적어봐야겠다. 좋은 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감정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숙고하는 파트. 숙고? 뭐라고 할까? 숙고라고 쓸게. 숙고. 열심히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하는 거, 열심히 생각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 이거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거기에 감정이 덧붙여진다는 거야. 이것은 contradict, 대조됩니다. The assumption of conventional economics. conventional economics면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관습적 경제학이거든. 관습적 경제학, 전통적 경제학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에 대한 가정과 모순되는데, 자 전통 경제학을 꾸며주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예요. 자 봐봐.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든.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치? 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옛날 경제학하고 모순돼. 그럼 옛날 경제학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감정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래서 얘하고 모순된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뒤에서 하는 얘기는 뭐일 거냐면 감정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보면은 감정은 네거티브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맞잖아. 네거티브 역할을 한다고. 근데 어휘 문제 이렇게 내는 거야.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라고 문제를 내면은 되게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 문장을 제대로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감정은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풀어. 왜냐면은 글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 감정이 필요하다를 말하는 글이니까 그냥 감정은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풀어버리거든. 근데 틀리지. 그럼 틀리면 이제 왜 틀렸냐고 가지고 오는데, 이게 문장의 구조가 그렇잖아. 감정 플러스라는 관점은 감정 마이너스라는 관점과 대조되는데 감정 마이너스의 관점에서 감정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지티브를 고르면 안 된다고.
다음 거. Here it is assumed that decision making can be modeled as being generated in a stoic, unemotional fashion. And that's why decisions tend to be optimal. 자, 여기에서 수동태 요거 진주어. 자, 이곳에서 추정됩니다. 뭐라고 추정이 되냐면 의사결정은 모델링 되어질 수 있다고 추정된대. 의사결정이 모델링 돼. 뭐라고 모델링이 돼? As being generated, 만들어졌다고, 생성되었다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스토익이라는 단어가 약간 냉소적이다 이런 뜻이거든. 냉정한이라고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냉정하다라고 나와 있어.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은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모델링 될 수 있다. 고 추정된다. 그리고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옵티멀, 최적인 경향이 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방금 전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뭐라고 추정되냐면 의사결정은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성되는 거라고 모델링 될 수 있대. 모델링 된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만들어져. 의사결정은 만들어져.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결정은 최적일 거야. 왜 최적일 거야? 감정이 배제가 됐으니까 최적일 거야 라는 뜻이야. 감정이 개입하지 않은 정말 차갑고 냉정한 방식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한 결정은 옵티멀, 최적의 결정일 거야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전통 경제학에서는. 하지만 이제 다시 주제로 들어와야지. 글쓴이가 이제 감정 중요하다. 주제로 들어와야지. 하지만 증거는 서제스트합니다. 증거가 보여주는데 Emotions actually play an important and often a positive role in decision making. 증거가 뭐를 보여주냐? 감정이 실제로는 중요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해. 의사결정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문이 마무리가 되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글 내용 파악할 때 도움이 되려고 하나 적어 놓으면은 옵티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게 최적의라는 뜻이거든. 최적의. 근데 내가 하는 결정이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최적이다라는 느낌이기보다는 감정이 배제가 됐으니까 좋은 결정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그런 의미로 옵티멀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글쓴이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좋은 결정은 요게 좋은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글이었던 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